자,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10%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신 분들은 10%가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라고 하는데,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댓글 달아주세요 했는데 되게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세금입니다. 제가 아는 선 내에서 쫙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세무사는 아니거든요. 세무사는 아니어서 너무 디테일하게 이거는 몇 프로인데 몇 프로야 이렇게 말하면은 전 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전체적인 틀,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세무사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세무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근데 직접 기장하고 뭔가 비용 처리하고 이건 안 돼요. 그건 맡겨야 되니까. 그건 세무사의 역할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세금에 대해서 논하냐. 그럴 수 있죠. 살짝 자기 PR을 살짝만 해보면은 3일 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등 회계법인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저도 실무는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약간 살짝 맛보기 정도로 얕고 넓게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얘기하시면은 머리 아파져요. 그리고 오늘 너무 깊게 얘기하게 되면은 초보자인 분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얼마일 때 몇 프로고 얼마일 때 몇 프로고 이건 몇 프로고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너무 숫자를 들이밀면은 초보자인 분들은 머리 아파가지고 뭐야 몰라 이렇게 돼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 초보자인 분들이, 장사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세금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알겠다. 세금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네 정도를 아는 수준, 딱 그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살짝 설명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요. 개인과 법인. 이거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 법인 정도는. 자, 개인, 법인인데 이걸 보시는 99%는 여기에 해당되세요. 99%는. 저희는 법인이지만 지금 약간 자기가 법인 사업자다. 그럼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법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어차피 안 궁금하시잖아요. 개인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법인은 법인세 낸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크게 모르셔도 돼요. 법인세 낸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거의 99%에 해당되는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그 부분 맞춰서. 근데 어차피 개인에 대해서 세금은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개인은 어떤 세금이 있냐면은 일단은 가장 많이 내는 세금, 부가세. 부가가치세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세.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10% 껴있는 거 있죠? 그게 부가세예요. 요 정도는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 내는 게 뭐예요? 종소세. 종합소득세라고 하죠? 종소세. 종소세를 내죠. 거의 이 두 개에서 거의 끝장납니다.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금. 자, 이거 내시는 분들은 아마 세금 고수시겠죠? 부자니까. 그분 논의할게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양도소득세도 있어요. 물론 더 있을 거예요. 저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 이 정도 내시는 분들, 건물을 사고 판다, 기업을 사고 판다. 자, 이 정도 내시는 분들은 이미 세금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어차피 나중 일이에요. 돈 벌고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가세하고 종소세, 이 두 가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사업하게 되면 개인인 거고 법인 아닐 테고, 자, 부가세랑 종소세만 알면 되는데 세금을 한 번쯤 내보셨으면 바로 알 텐데 개괄적으로 어떤 느낌이고 내가 부가세를 어떻게 떼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그냥 10%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10%인데 다른 나라는 20%가 되고 어떤 나라는 25%, 어떤 나라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별로 지정된 단일적인 세율이에요. 이 물건이 누군가에게 넘어갈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10%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신 분들은 10%가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면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소세는 뭐냐면은 소득세는 소득세인데 왜 종합소득세야? 한 방에 때려 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합쳐. 그러니까 다 종합해. 너 1년 동안 배당 받았어? 했어? 알바 뛰었어? 너 급여 받았어? 다 모아. 쫙 모은 다음에 한 방에 딱 뭉친 다음에 자, 종합적으로 소득세를 내자 해서 종합소득세예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소득세라고 하지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소득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에서 보시면은 내역서 보면은 소득세 차감돼 있잖아요. 그거는 직장인들이 내는 일반적인 소득세인 거고, 제가 말하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내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간은 요것도 너무 또 자세히 설명하면은 어차피 머리 아프거든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절세에 대한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좀 버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외우세요. 1년에 8천만 원부터 세금이 비싸진다. 자, 요 정도만 이해하세요. 표에 보시면은 8,800만 원부터 세율이 35%로 기존 24%에서 35%로 급격하게 뛰는 구간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 때문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1년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개인 사업자로 1년에 이익이 8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금이 많아진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막 머리 아프거든요. 제가 실제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뭐 요식업 매출이 될 수 있고 뭐 옷 매출이 될 수 있고 이 뭐 보드판 매출이 될 수 있어요. 뭘 팔든 매출이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100이 잡혔다. 근데 이제 원가라고 해볼게요. 원가. 자, 요식업 기준에서는 식자재인 거고 옷가게 같은 경우는 진짜 떼오는 가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요식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원가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한 30은 육고기, 그러니까 고기 꺼먹는 거 있죠? 고기, 그리고 야채 값이 들었어요. 10 정도는 예를 들어 뭐 휴지, 가공식품.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뭐 원팩 같은 제품 얘기하는 거예요. 밀키트를, 밀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밀키트 느낌 보시면 돼요. 밀키트. 그래서 한 40 정도는 이걸 썼는데, 근데 가장 큰 건 또 이게 있죠? 인건비. 자, 인건비는 그냥 한, 뭐 숫자 좀 다르게 한 25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있죠? 임대료. 임대료 그냥 15?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뭐 관리비 어쩌고저쩌고 뭐 수도세 뭐 전기세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제낄게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얼마 남냐면은 20 이렇게 돼요. 부가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부가세. 자, 부가세는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는 10%라고 했네. 남는 거에 10%인 여기 10%에서 2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냐면은 바로 면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되는 부분만. 자, 부가세 10%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출은 거의 대부분 부가세에 다 잡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가세에 해당되는 매출이다. 자, 여기 논의가 있는데 뭐 간이고 어쩌고 하면은 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딥해지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예.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거고, 자, 고기 야채를 제가 따로 뺐죠. 자,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면세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정육점에서 샀을 때 고기값에는 10%가 껴있지 않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배려예요. 원물이라는 개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원물에 대해서는 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사는 거는 10%가 껴있지 않아요. 야채 같은 경우 있지, 야채. 가공해가지고 모든 야채 묶어서 팩으로 뭐 냉동해서 파는 거는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야채 가게에서 진짜 야채를 떼오는 거 있죠. 상추 뭐 얼마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그걸 가져오는 거, 가공되지 않은 거 기준했을 때는 다 면세예요.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서 제일 가깝게 인지하는 게 뭐냐? 정육식당 가보셨어요? 정육식당? 자, 정육식당 갔을 때 고기값을 선결제한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차림비라고 해서 식당에서 또 한 번 결제한 적 있으세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면세 때문이에요. 네, 면세 때문에. 고깃값을 따로 결제했을 때는 면세인 거고 식당에서 다시 나올 때 결제한 거는 과세예요. 그 차이도 요거 때문이다.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가세에 대해서 비용 처리되는 거는 사실 휴지 가공식품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임대료도 보통 10% 붙이죠?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다 부가세 별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적으로 100에서 10하고 15를 뺀 다음에 75다. 여기에 10%인 7.5인 거예요. 자, 느낌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20인데 나 부가세 7.5 안 내는데? 맞아요. 자, 이게 저는 느낌을 잡아드린 거고, 느낌을 잡아드린 거고, 실제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무슨 부가세 이렇게 많이 내요, 저. 아니, 면세라 해서 다 좋은 거 혜택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세금 많이 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라에서 그걸 인지하고 어떻게 주냐면은, 살짝 깊어지지만, 자, 여기까지 하면 안 좋아하시려나? 자, 이 면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일부분 차감을 해줘요. 나라가 우리한테 해주는 배려. 뭐 매입세액 공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면세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에서 비용 처리를 해줄게. 너네 부가세 좀 줄여줄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더 적어요. 확실히 더 적어요. 확실히. 왜냐면 이 부분이 비중이 큰데 원재료에서 이걸 생각보다 많이 비용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뭐냐, 이렇게 보여드린 거 뭐냐, 개념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얘는 면세 잡힌 거고 기본적으로 얘는 과세다. 그 과세라는 세금은 부가세를 의미한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가세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2번 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몰아서 내면은 갑자기 막 몇백만 원 내, 몇천만 원 내 이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1년에 2번 내요. 2번.
법인은 분기마다 내거든요. 1년에 4번. 근데 여기는 개인은 1년에 2번 냅니다. 종소세 같은 경우가 여기 수익에서 떼가는 거예요. 종소세.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표 기준으로 이 수익이 뭐 몇 천만 원 났으니까 그 구간에 대한 종소세를 이만큼 내자라는 게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건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내야 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를 모를 수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부가세는 매출의 3에서 5%는 예비비로 빼시면 돼요. 3에서 5%. 근데 일단 저희 브랜드 기준 얘기할게요. 저희 브랜드 기준 3% 정도 빼시면 됩니다. 3%. 개인 사업자 기준 매출의 3% 정도만 매달 빼시면은 얼추 맞아요. 살짝 부족하긴 하거든요. 살짝. 근데 그 정도는 비용 처리하면 좀 비슷해지니까 한 3%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꿀팁 또 하나는 3%일 때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은 5% 해야 돼요. 5%. 자, 관심 없으시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부가세는 대충 이렇게 계산되는데 3% 정도 예비비를 빼놓으면은 얼추는 맞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종소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2024년 기준에서 이익이 아까 얘기한 대로 8천만 원보다 좀 높다. 정확히 얘기하면 8,800이지만 그냥 8천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기억하기 쉽게. 자, 8천만 원 정도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비용처를 하든 뭘 하든 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 이익이 1억이 났네. 1억이 났어. 그럼 세금 많이 내거든요. 왜냐면 이 초과 구간, 정확히 말하면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35%를 떼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요, 이때는. 그러니까 고소득자긴 하지만 돈 많이 버는 거 맞죠?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면 피 같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어쨌든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려고 세무사 쓰는 거고. 자, 이럴 때 알아서 세무사들이 잘 해주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반 정도는 제대로 안 봐주는 세무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세무사가 다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도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그 세무사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좀 덜 해줄 때가 많아요. 신경을 좀 안 써줄 때가 많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요.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때 반응을 해줘요.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은 이거를 비용 처리를 좀 해야 돼요. 비용 처리를. 이 부분을 깎아야 돼요. 깎아서 이익이 좀 저희가 1억이 난 게 아니고요. 저희 이익이 한 6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천만 원에 대해서 종세를 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비용 처리라는 부분을 가끔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업해서 세금을 내보시지 않은 분들, 보통 직장인 분들이 어떤 비용 처리에 대한 거를 무슨 마법으로 알고 있어요. 야, 그거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야, 이거 사면은 다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야, 카드 긁고 다 비용 처리 되지 않아, 너는? 이게 무슨 마법의 단어로 인지하는데 정석대로, 룰대로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비용 처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업 목적이 돼야 돼요. 사업 목적상.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넣을 수는 없어요. 비용을 이만큼 썼는데 여기까지는 사업 목적인데 여기까지는 너 개인적인 지출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국세청이 그렇게 일일이 볼 시간도 없고 인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는 요거를 비용을 한 요만큼 좀 더 늘려볼까, 비용을? 자, 이런 선을 좀 타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이 정도 이익인 구간의 이하인 애들은 국세청이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영세한 자영업자인 거를 국세청도 알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이미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조사 들어오면 당연히 세금 토해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을 타는 작업이 실제적으로는 일어나는데 거의 90% 이상 사업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늘리는 작업을 세무사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니까 어떻게 세금 처리되는지도 물어보면서 어떻게 비용 처리를 좀 늘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이 늘어나는 구간의 대표적인 것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자, 비용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냥 어떤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으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가 국세청 비용 처리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은근히 신경 안 쓰시는 분 많더라고요. 모든 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다 포함해가지고 다 본 다음에 내가 주로 쓰는 카드 딱 몇 개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본인은. 근데 세무사는 모르거든요. 그 세 카드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저 이거 카드 쓰고 있는데 국세청에 비용 처리 그 사업자 카드로 등록돼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되는 건데 모든 카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첫 번째, 이건 확인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간단한 꿀팁인데, 청첩장, 장례식. 국세청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청첩장이나 장례식 할 때 축의금 10만 원 하면서 여기 이거 비용 처리 되나요? 자, 이런 질문해요? 안 하죠. 10만 원 낼 때 장례식 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조의할 때 10만 원 내고 저 비용 처리 되나요? 이거 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근데 어떻게 실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에 장례식 청첩장 모임 많잖아요. 그럼 한 달에 5, 60만 원 나가. 근데 이거 비용 처리 안 해줘?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나라에서? 어쩔 수 없는 지출이고 물어볼 수도 없는데 비용 처리 안 해줘? 자, 나라에서 그런 유도리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청첩장 장례식에 대해서 증빙, 청첩장, 실제로 그 종이 있죠, 청첩장. 이거나 카톡,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실제로 내가 초대받은 흔적이나 증빙이 있으면은 그 한 개당 일정 금액을 비용 처리를 해줘요. 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해되죠? 자, 이 카톡이 많으면은 비용 처리가 싹 됩니다. 자, 안 갔다 와도 나라가 어떻게 알아요? 갔다 왔다 하면 되지? 내가 뭐 100개쯤 뭐 한 것도 뭐 어떻게 알아? 내가 갔다 왔는데 지금 있는데 그거 일일이 확인할 거예요? 막 GPS 조작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확인 못해요, 국세청이. 그거 어떻게 확인해? 모든 사업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지 않은 것까지도 사실 비용 처리가 돼요, 야매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되니까 인지를 하고 세무사랑 물어보시면은 뭐 막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것까지 하는 정도는 돈을 좀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좀 많이 하는데 의사들이 좀 많이 해요. 자, 뭐하냐? 상품권을 삽니다. 상품권. 자, 별의별 얘기 다 해드리는데 뜨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상품권을 제가 100만원어치 사요. 근데 이거 비용 처리 돼요. 일정 금액까지는. 무한히 되진 않고 일정 금액까지. 자, 200만원. 나 이거 국세청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저는 참고로 상품권 별로 안 사요. 저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법인이고 클린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해요, 사실. 저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넣어요. 약간 이제 저 걸릴까봐. 저 쫄보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걸 안 하는데 괜히 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고 있지만 주변에 하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100만원 샀어요. 비용을 받고 이거를 내가 실제로 그 상품권을 쓸 때 그때 그냥 쓰는 거였어요. 실제로 써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은 현금이 필요하다. 요즘에 뭐 상품권 깡이라고 보통 상품권까지 살 정도의 개인 사업자의 이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그냥 사놓은 다음에 이걸로 백화점 가시더라고요. 보통 뭐 명품을 사시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걸로 많이 사세요. 카드 안 긁고. 왜냐면은 카드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트 가서 긁었어요. 비용 처리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의료 시술을 하는데 마트에서 야채 사는 게 사업 목적에 부합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야채나 이런 거 긁는 거 있죠. 과일, 뭐 아니면은 뭐 내가 먹는 식대 이런 것들의 비용 처리 제한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연기할 수 없거든요. 음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트에서 긁은 거 나 이거 식자재 샀어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말이 맞잖아요. 그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무사분들이 더 잘할 텐데 제가 아는 거는 뭐 요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눈이 얘기하지만 저는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 법인이지만 이런 거 사실 안 해요. 법인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세금을 너무 줄이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사실. 뭐 이게 약간 복잡해요. 약간 실생활에서 보면 좀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만 좀 해당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인지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비용을 0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적자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자 만드는 게? 사실 그렇진 않아요. 또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나 그냥 마이너스 1000만원 찍고 세금 안 내고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종소세는 안 낼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사업자가 왔는데 대출회사에 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세금 낸 거 봅시다. 신고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원이야. 그럼 딱 은행에서 있죠. 뭐야? 적자예요? 대출 안 돼요. 못 갚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익을 너무 줄이면 또 안 되는 게 뭐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줄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높이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적정선으로 잘 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하고 좀 이런 얘기를 해보시면은 잘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장님 장사하시고 그거 제가 어른이 알아서 했겠어요? 이런 느낌을 취한다 통화를 했는데, 자, 바로 세무사를 옮기셔야 돼요. 갈아타세요. 자, 그런 얘기하는 세무사 치고 제대로 하는 세무사 없어요. 만약에 네가 뭘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세무사가 있다면은 바로 바꾸세요. 바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무사는 날려버려라. 그리고 어차피 개인 같은 경우에 기장료 10만원, 법인세 15만원은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전국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종소세 낼 때, 5월에 낼 때 한 번에 그 조정료라고 내거든요. 1년에 한 번 딱 내는 거. 물론 편차가 크지만 대충 100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달 10만원에 1년에 한 번 100만원 정도 안팎의 금액을 낸다. 이건 매출대에 따라가거든요. 이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매출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원의 안팎이 된다. 매출이 낮으면 3, 40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면 부담이고 아니면 아니지만 세금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1년에 120만 원에 하면 많아봤자 한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세금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걸 챙겨서 세금으로 300만 원의 혜택을 받다면은 그거는 이득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아깝다 하시지 마시고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인 법인, 특히 개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부가세하고 종소세에 대한 개념을 일정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은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대화는 될 거예요. 세무사하고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첫째 연도에 돈 많이 벌었다가 둘째 연도에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년도에 창업하면은 24년도에 막 돈 많이 벌었어요. 막 통장에 막 쌓이거든요. 막 와, 돈 많은 거네? 막 그래서 막 써. 막 쓰다가 갑자기 25년도 5월에 종수 낼 때 그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개념은 돈을 벌기 전이나 돈을 벌고 난 후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는 하시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다고 댓글 달아주신 세금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얘기해볼 만한데? 라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저희 구독을 잘 안 누르시더라고요. 저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좀 그냥 보고 거의 99%가 보기만 하고 구독 안 누르더라고요. 좋아요는 바라지도 않아. 구독만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